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미국에 있는 알고리즘을 얼마든지 훔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AI 회사들, 탑 클래스의 개발자들의 거의 50%가 중국인 193 프로젝트라는 코드명으로 이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1년치 연봉의 9배를 3년 동안 보장해줘. 가지 않을까요? AI 시대에도 중국이 진짜 만만치가 않다. 안녕하세요. HS 아카데미 이호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그리고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 딱 한 가지를 구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심해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현상을 미리 예측하고 투자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미중 패권 전쟁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를 얘기해 볼게요. AI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AI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통치 시스템입니다. AI를 가진 자 모든 걸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치 시스템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쓰면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서는 언제 들어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자, 줄 서세요 라고 할 때 질서를 들어봤죠. 근데 그 질서를 얘기하신 분이 누구죠?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그 반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만든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큰 질서는 뭘까요? 세계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는 1945년에 시작됐습니다. 1945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미국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패전 일본과 독일을 포함해서 그 국가의 원수들을 데려옵니다. 너 여기 사람이 몇 명 죽었냐? 이러면서 이제 막 혼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라고 이야기해서 시작된 게 1945년부터 시작된 세계 질서라는 거죠. 그건 미국이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었어? 그럼 내 거지. 라고 했죠. 물건을 만들었다고 좋다고 돈을 주거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식민지인데요. 그런데 1945년에 시작된 브레튼 우주 체제부터는 미국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야, 물건을 이거 싸게 잘 만들었네. 그럼 내가 돈 줄게. 라고 한 거죠. 돈 줄게. 너도 잘 살면 나도 잘 살고, 네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이렇게 하면서 무역이 활발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세계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보다 무역량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194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이것이 세계화인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입장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미국을 존경해야 되겠죠, 사람들. 체제 경쟁을 했죠. 야, 소련 말 듣지 말고 우리 말을 들으면 너도 잘 살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호의를 베풀면서 우리 편 하면서 키워나갔던 것이 지난 50년간의 미국이 주도한 세계 질서라는 거죠. 근데 이 세계 질서가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깨져버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네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지? 미국을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때 당시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리쇼어링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동안에는 야, 네가 잘했으니까 돈 줄게 라는 거에서 안 되겠다.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 전환점이 큰 변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에 그렇게 위기가 터지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돈풀기 정책을 시도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고요. 중국에서 수요를 부양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펑펑 돈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제조업이 이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도 리쇼어링 해가지고 제조업한다고 했는데요. 중국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당시에 중국에서는 제조 2025라는 계획을 세우고 2025년까지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쟁력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물건을 엄청 만들었죠.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 되는 과정에서요. 근데 아마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나서 뉴스 보니까 중국은 더 이상 세계 공장 아니래.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세계 공장이래 라고 얘기하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압도적인 제조업 강국이고요. 창원에 있는 산업단지의 9배 정도 되는 규모의 산업단지가 중국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놀랍게도 2008년 당시에는 그 산업단지 안에서 연결되는 철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산업단지가 다 고속철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업단지가 완벽한 물류 시스템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싼 물건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중국에서 작년에 자동차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BYD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중국의 자동차 생산 캐파는 대략 5천만 대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한 해에 소비할 수 있는 자동차는 대략 2천만 대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럼 3천만 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좀 더 설명드려볼게요. 현대차, 기아차가 그 수출을 제일 많이 했을 때 몇만 대를 했을까요? 300만 대 수출했습니다. 독일, 일본이 제일 많이 수출했을 때 500만 대입니다. 근데 중국이 작년에 수출한 거 650만 대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수출하기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중국의 캐파는 5천만 대고요. 2천만 대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3천만 대가 밖으로 기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동을 못하니까 이익이 안 나니까 못하는 거지 만약에 가동을 한다. 그래서 야 그냥 떠리로 다 팔아버려 라고 한다면 3천만 대가 나올 수 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중국은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으면 이 판을 읽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은 이 방식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공장의 문을 닫게 만들 계획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작년에 폭스바겐이 자동차 공장 문을 닫았어요. 중국이 만약에 이 자동차를 진짜 대규모로 풀기 시작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무도 중국의 자동차보다 더 싼 자동차, 더 품질이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테슬라마저도 불가능해요. 자동차만 그런가요? 지금 반도체는 어떻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철강, 화학 업체들은 중국에서 만드는 품목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 하면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스크를 못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에서 중국에게 전화해서 마스크 좀 제발 좀 보내줘. 우리 사람들 다 죽게나 생겼어. 라고 얘기할 때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쓸 것도 없는데 꼭 필요해? 그러면 돈 많이 주든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 얘기를 마스크가 아니라 모든 품목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도 안 되게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생활 품목들이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중국에서 마스크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엔 지금 공장이 남아 돌아요. 공장장이 시진핑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금 적자 나서 이제 공장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진핑이 아니 네가 왜 공장 문을 닫냐? 한국에 있는 공장 문을 닫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돈이 얼마 부족해? 그러면 보조금을 찔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지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의 그 국가적인 전략을 통해서 부양하고 있는 이 제조업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너무 아찔한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공급망을 다시 재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주도권을 가진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만든 질서는 그런 질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부자였기 때문에 야 너도 알려줄게. 너도 부자가 되게 해줄게. 내가 사줄게. 라고 하던 미국이 이제는 자기 살기에도 급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장 안 지으면 세금 내. 우리나라에 수출할 거면 관세 내.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미국이 모를까요? 트럼프가 모를까요? 아니요, 알걸요? 트럼프가 생각할 때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I밖에 없습니다. AI에 올인하지 않으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제조업 경쟁력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와서요? 고속철도를 어떻게 까나요?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요? 로봇이 한다고요? 어느 세월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AI를 개발해야 되는 거고요. 제일 빨리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가 처음에 한 게 뭐예요? AI 짤을 만들고 그리고 에너지 짤을 만들잖아요. AI 시대의 유저는 데이터 센터란 말이에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 것이 필요한데 미국은 지금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될 정도로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에너지를 더 많이 캐고 그리고 전력망을 깔아서 데이터 센터를 진짜 많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중국을 AI로 이겨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딥시크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후에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AI라는 것을 이야기 들은 지 지금 우리 2년 됐어요. 그리고 제일 깜짝 놀란 게 챗GPT죠.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이 상품이 공짜가 돼버렸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커머더티가 돼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AI의 개발 속도가 진짜 너무 눈부실 정도로 발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딥시크가 개발한 그 R1이라는 코드는 오픈소스로 공개됐는데요. 오픈소스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이런 겁니다.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순댓국밥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댓국밥의 그 레시피는 며느리도 몰라요. 왜? 며느리가 알면 딴 데 가서 장사하니까. 그 레시피, 그거 공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픈 AI의 샘 알트만은 이걸 공개 안 한 겁니다. 근데 딥시크의 량원평은 이걸 공개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국민들이 맛있는 순댓국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공개합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순댓국밥집 주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열받죠. 너무 열받습니다. 자괴감이 느껴질걸요? 내가 이거를 귀한 거라고 해서 꽁꽁 숨겨놨는데 쟤는 저 돈 들여가지고 저걸 했단 말이야? 미국에 있는 개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정말 큰 충격에 빠졌어요. 1957년에 소련에서 처음으로 우주선을 발사했다. 야, 미국이 소련보다 기술력이 떨어져? 라고 해서 각성시켰던 그 사건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AI를 잘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알고리즘. 세 번째, 컴퓨팅.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중국이 미국을 압승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는요 14억 인구의 안면이 모두 저장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그런 거 없어요. 컴퓨팅을 못하게 하려고 미국에서 엔비디아 칩을 안 주고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 컴퓨터 칩을 안 주니까 이번에 랑원평이 딥시크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해 버린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미국에 있는 알고리즘을 얼마든지 훔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미국에 있는 AI 회사들 탑 클래스의 개발자들의 거의 50%가 중국인입니다. 중국 출신 미국인 혹은 중국인이요. 이 사람들한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러브콜을 보내고 있냐면요. 193 프로젝트라는 코드명으로 이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1년치 연봉의 9배를 3년 동안 보장해줘. 그리고 데려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3년 일하고 27년 놀면 되잖아요. 가지 않을까요? 게다가 중국 사람인데요. 가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개발한 이 알고리즘이 미국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판도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미국이 만든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질서가 크게 흔들렸던 2008년 이후로 시작된 제조업 경쟁에서 중국이 압승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AI 시대에도 중국이 진짜 만만치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AI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오펜하이머 영화에 나왔던 맨하탄 프로젝트처럼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를 끌어모으고 전 세계에 있는 돈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미국 내에서 AI가 개발되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을 미국의 빅테크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빅테크가 투자하고 있는 R&D 투자 금액이 미국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많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의 빅테크는 미국에는 없어서 안 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그럼 이 시대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해 본다면 미국의 빅테크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의 AI 산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중국이 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규제를 풀어줄 거고요. 더 많은 혜택을 줘서라도 미국에 있는 기업을 살려낼 겁니다. 안 그러면 미국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상이 변하는 가치, 세상이 변하는 시대 정신, 그거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고 했고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AI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AI를 절대 놓칠 수 없고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AI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더 경쟁을 많이 할 겁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투자자는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돈을 쓸 거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요.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언제 이 투자를 멈춰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말씀드릴게요. 닷컴 버블이 왜 꺼졌는지, 결국 버블로 끝난 이유는요, 과잉 투자가 되고 그리고 승자가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지금 현재 미국의 AI는요, 명백한 과잉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구글만 하면 되는 거를 애플도 하고요. 애플만 하면 되는 걸 마이크로소프트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빅테크라고 하는 모든 기업들이 과소 투자해서 혹시라도 다른 기업한테 뒤지면 우리는 그냥 죽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과잉 투자가 지속되는 구간은 언제냐면요,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입니다. 승자가 결정되면 구글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하면서 투자가 멈출 거예요. 그때는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대단하면 우리 중국에도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좀 한 가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잘 되면 중국 주식이 좋을까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자산, 좋은 자산이라는 건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이 회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주주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잘 되더라도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마윈한테 어떻게 했죠? 쫓아내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저기에 투자하면 제가 잘 될 때 나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 얘기를 들어보니 중국에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중국 주식 지수에 일부 투자를 하시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정말 좋은 자산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